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바튜브의 누가바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일종의 브이로그인데요. 제가 그 책을 좀 웬만하면 많이 좀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책은 많고 또 읽을 필수 독서 책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책을 좀 웬만하면 읽으려고 합니다.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살면서 책을 좀 읽어야 머리가 좀 트이고 좀 넓게 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책을 빌리면 이제 뭐 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납하라고 연락이 자꾸 와요. 뭐 제가 책을 사고 뭐 집중해서 읽는 편은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발췌해서 읽는 편인데 도서관에서 뭐 2주, 3주 지나면은 뭐 반납하라고 계속 연락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최근에는 책을 이렇게 빌려서 보지 않고 웬만하면 좀 사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장편 소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좀 읽으려고 하는데 뭐 좀 장편 소설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10권 넘어가는 책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사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책 읽는 자세 자체가 또 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책을 소설책으로 읽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이제 만화로 또 새로 나온 책들이 있으면 만화 형태로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관련해서 소개죠. 이미 나온 책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읽은 책도 간단하게 좀 소개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간단하게 요점만 짧게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본 책이 이제 객주라는 만화인데요. 이제 원래 원작이 이제 김주영 작가님이 이제 1981년도에 쓰신 소설이에요. 그 소설 자체는 이제 그 우리나라 옛날 그 보부상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선시대 말기의 삶을 그린 소설이고요. 이 책이 김종 작가님 인터뷰 중에 좀 인상적인 구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 왕권의 계승이나 쟁탈 혹은 그것에 따른 궁중 비화나 검문세가의 권력 다툼이나 혹은 그들에 대한 인간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반면 백성들의 이야기는 뒷곁에 비치는 햇살처럼 잠깐 비치고 말거나 야담으로 복록방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백성들 쪽에서 바라보는 역사인식에 대한 배타성이 우리 역사 기술에는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었다. 근데 이런 그 인터뷰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모든 사극이라든지 어떤 소설,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이제 특별한 그 영웅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보통 사람들, 민초들의 삶에 대한 어떤 소설이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 영화 같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을 좀 읽어보려고 했으나 이제 소설 자체가 이제 10권이고 좀 부담스러워서 또 만화가 없을까 좀 찾아보던 중에 이 만화 객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호 작가님께서 19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년 동안 이제 만화로 이제 그려주신 이 만화 객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의 목적은 이 책을 읽는 게 좀 사고의 좀 지평을 넓힌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넓히고 과거 또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 보부상 집단의
어떤 그 조선시대 말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생존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냥 다소 좀 드라이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박진감이 있거나 어떤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제가 볼 때는 잔잔하게 이제 그 보부상들의 어떤 삶, 갈등, 그리고 그 사회 조선시대 말기 이제 권력층들의 모습하고 어떤 그 보부상들의 어떤 그 커넥션 뭐 그런 내용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 내용 중에 어떤 시대다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내용 자체는 뭐 이모군란의 어떤 배경 그리고 진령군과 뭐 민비와의 어떤 그 만남과 이제 그런 모습들 어떤 조선 말기의 권력층들의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재밌다거나 뭐 흥미진진하거나 그런 소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가능하면 그 조선시대 후기의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제가 스타일 자체가 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그 기득권층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민비도 나오고 뭐 민씨 일가도 나오고 그래요. 그 기득권들은 또 백성들이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쪽 그 책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권력투쟁 기득권층의 권력투쟁하고 또는 이제 민초들을 어떻게 좀 착취하느냐 그런데 좀 관심이 인기 묘사가 되어 있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좀 빈곤하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민주화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중산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백성들이 좀 가난해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많죠. 뭐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보부상들끼리 또 어떤 그 회사처럼 자기들 무리를 지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또 보부상들끼리 패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거의 그리고 또 보부상들이 또 세를 확장하고 키우려면 이제 권력층들하고 이제 비선 라인으로 이제 또 선이 좀 닿아야 되고 전형적인 부패죠. 그리고 또 잘 살려면은 당연히 권력층들하고 결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다가 조선시대 후기 삶이 좀 많이 좀 어렵고 이게 떠오른 게 이제 북한이 좀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씨일가라든지 그런 그 북한의 어떤 기득권 그 소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 일반 사람들 관심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경제가 지금 그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 규모가 작아지면 이제 민심이 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좀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잘 살려면은 이제 그쪽 위쪽 라인하고 결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서 또 어떻게 보면 현대 삶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께 열심히 살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견제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객주 같은 소설책을 읽으셔도 되고요. 소설책을 한 10권 정도 읽기도 부담스러워지면 이 만화 같은 것도 가볍게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 좀 어린이가 읽긴 좀 그렇고 뭐 고등학생 정도면 한번 이 만화 객주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뭐 만화 객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